선생님의 귀하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공부할 거는요. 바로 이제 도시의 의미와 도시의 성장 요거 공부할 건데,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먼저 공부할 거는 바로 이제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갈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도시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우리 친구들 도시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그냥 중심지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그치? 우리가 이제 도시의 반대라고 하면 뭐죠? 시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도시의 반대 뭐야? 촌락이야. 시골이라고 하면 안 돼. 네, 촌락이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촌락들에 비해서 이제 중심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중심지인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뭐 정치, 그 다음에 뭐 경제, 그리고 뭐 사회, 그리고 뭐 문화,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의 중심지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네, 전혀 없겠지. 그치? 그냥 여러분들 도시는 그냥 중심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시험 문제 정치의 중심지다. 맞겠죠? 경제의 중심이다. 맞겠죠? 문화의 중심이다. 맞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지. 그냥 아 도시는 중심지구나.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지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바글바글 겁나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도시에 가면 숨이 막혀요. 왜 그러냐면 인구와 산업이 겁나 뭐하고 있기 때문에 밀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까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뭐가 가끔 나오냐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마. 이거 틀리면 뇌 없다는 소리 들어.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자, 뭐를 갖다가 지금 선생님이 하려고 그러면 이 도시하고 촌락을 갖다가 서로 이제 비교를 하고 가보도록 하자. 일단 도시하고 촌락의 가장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인구 밀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인구 밀도라는 것은 얼마나 인구가 있는가. 자, 도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인구가 드글드글 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구 밀도가 뭐하다? 높다. 그치? 그러나 이 촌락은 그에 비해서 뭐하다? 인구 밀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번 직업을 갖다가 한번 보니까 일단 도시 같은 경우에는 2차하고 그 다음에 3차 산업에 거의 종사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촌락 사람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해. 그러면 너희들 1차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1차. 1차 하니까 1차 고기, 그 다음에 2차 나이트, 3차 노래방.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1차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또는 어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 삽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고기를 낚는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는 1차 산업. 그치? 근데 이제 도시 산업 같아. 2차하고 3차 같은 경우에 2차를 우리는 보통은 뭐라 그러냐면 제조업이라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공장 나가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서비스업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3차 산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눈에 안 보이는 상품 파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상품을 팔진 않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가끔가다 팔 때도 있어요. 수박시에서. 수박시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지만 또 나한테는 고객님이 시키기도 하죠. 그죠? 학생들이면서 우리 고객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팔고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직업들, 그치? 그래서 특히 도시에서는 2차와 3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생활 범위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이제 도시 같은 경우 생활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자, 왜 생활 범위가 넓을까?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는 곳은 안양이야. 근데 교회는 선생님이 성남으로 가고 막 그래요. 그죠? 그리고 가끔가다 수박시를 가려면 서울로 가야 돼. 이 전국구야.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그치? 자, 그런데 이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생활 범위가 굉장히 좁다. 왜 그러면 거의 그 마을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짓고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치? 거의 뭐 이렇게 다니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다. 자, 그런데 이때 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촌락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자연 환경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선생님 좀 적어줘 볼게. 뭐 지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땅, 토양이라든가 또는 뭐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연 환경이고, 근데 인문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교통이라든가 또는 뭐 법이라든가 또는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인문 환경이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촌락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만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농부야.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쳐 내려오지 않아요. 그럼 나는 망했네. 그쵸?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이 기후, 자연 환경의 영향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나 이 도시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이 직장에 출근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뭐냐? 도시 사람들한테는 자연 환경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만약에 아주 고맙게도 지하철이 파업을 했어. 근데 지하철만 파업하면 안 돼요.
지하철이 파업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될까? 한번 얘기해 볼게. 버스가 파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기차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통수단들이 다 파업을 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 회사 어쩔 수 없이 난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겠네요. 네,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교통과 같은 인문환경에 굉장히 영향 받는다는 거죠. 도시 사람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이거는 너무 초딩 수준의 문제예요. 너무 쉬워요. 이건 초딩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딩입니다. 아딩. 아딩은 뭘까요? 아기딩. 아기딩. 귀엽죠? 그래서 아기딩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마라.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누가 있느냐? 촌락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시와 촌락은 촌락이 너무 이제 세 보이는데 뭔가 서열적으로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자. 자, 여하튼간에 자, 이거 전혀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 도시하고 이제 촌락하고 서로를 갖다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얘네 둘은 어떤 관계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우리 무슨 관계라고 써야 될까? 애정 관계? 뭐 이런 거 써야 될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주면 뭐라고요, 피디님? 무슨 관계? 쌍무적 계약 관계. 아, 쌍무적 계약 관계가 지금 왜 나와? 지금 1학년 애들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네, 아니, 우리 친구들 지금 무시한 거 아니에요. 쌍무적 계약 관계가 지금 2학년 범위에서 나오거든요. 아, 자꾸 끼어들지 말라 그랬잖아. 안 되겠어. 저 요망한 조동이를, 네, 재봉틀로 꼽아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야. shut up.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자, 도시하고 촌락.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촌락한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여러 가지 상품을 줘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에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촌락이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뭐를 주기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준다는 거지. 그지? 이거는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냐면, 의료 서비스지. 그러니까 촌락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큰 병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비스를 준다는 거야. 이런 걸 준다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촌락은 도시한테 아무것도 안 주냐? 주죠. 뭐를 주냐면 일단 농산물을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무, 배추 그런 농산물들 다 촌락이 키워주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뭐를 갖다 주냐면 여가 생활을 준다. 여가 생활을 뭐 다른 말로 뭐 휴식지 또는 뭐 휴식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쉬러 갈 때 도시에서 쉬는 건 전혀 쉬는 것 같지가 않아. 그치? 지하철 타면서 아 쉬네. 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촌락에 간다면은 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 문제 정리할 수가 있어. 아하, 이 도시와 촌락의 관계를 갖다 보니까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서로가 도와주고. 그걸 갖다 우리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호 보완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호 보완 관계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 적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이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그러면 이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가? 그 발생하게 된 것을 갖다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해도 시험에 나오니까 궁금해야 될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도시가 발생했는지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이거야. 그러니까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 농업이 발달하면요. 아무래도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뭐냐? 내가 처먹고도 남는 것들이 생겨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잉여 생산물 또는 뭐 어떤 책에서는 잉여 농산물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잉여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빠꽁실에 글 다는 거 보면 잉여 인간이네.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잉여지. 푹 막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푹 막 이렇게 그냥 아무 글자 안 써놓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뭐지? 네, 이런 느낌. 야, 선생님도 가끔가다 잉여짓을 굉장히 잘해요. 네, 잉여짓. 어떤 잉여짓을 잘하느냐? 뭐 가끔가다가 아주 가끔이에요.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피자헛 가서 네, 도미노 피자 시켜가지고 먹고 네, 이런 것들 아주 잉여짓이죠. 이런 것도 하면 근데 재밌어. 너희들은 하지 마. 요도 먹으니까. 그리고 설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켰다는 얘기는 하지 마. 니들 스스로 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잉여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조금 쓰잘데기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남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남는 농작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면 남는 농작물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 본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겠네.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비농업 종사자들이다. 그러면 이 비농업 종사자들은 아무래도 촌락에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뭐가 됐느냐? 네, 도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이때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최초의 도시는 어디에 생겼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쌤이 얘기해 줄게. 최초의 도시는 쌤이 그림을 그려주고 가야 되겠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면 사우디아라비아. 알았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쪽에 보면은 여기 요 지역이 있어요. 요 지역을 갖다 우리는 무슨 지방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는 그런 지방이야. 그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방.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방에 이렇게 하나,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선생님 정리해 줍니다. 최초의 도시는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첫 번째 강 이름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야. 유프라테스 강과 그 다음에 이쪽에 흐르고 있는 강이 바로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야. 알아서 티그리스 강.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불러.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의 도시가 생겼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최초의 도시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겼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박자를 맞춰가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춤도 춰가면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뭐 알아서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의 도시가 생겼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도시들을 나누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고대 도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고대 도시라는 것은 옛날 예적 도시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 예적 도시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을 갖다가 보니까 대표적인 건 4대 문명지야. 4대 문명지. 선생님이 예전에 4대 문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지. 그치? 4대 문명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동기 때 사람들이 어떤 구석기나 신석기 때에 비해서 이제 조금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완전히 이제 원숭이 우기기 이런 원숭이 단계에서 조금 인간의 단계가 돼가지고 이 청동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가 살기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물가가 좋지 하면서 물가 주변에 모이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문명이 발생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큰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문명이 발생했다. 그치? 그래서 전 세계에는 그런 문명지가 몇 개가 있냐면 4대 문명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대 문명지의 대표적인 게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는 거야. 그러면 4대 문명지 잠깐 정리할까? 여기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어디야? 네, 인도의 인더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중국의 황하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되죠. 다시 자 중국과 전 세계에서 4대 문명지 어디 자 중국과 그 다음에 여기 인도와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메소포타미아 여기 메소포타미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어디야? 이집트. 그렇지? 그래서 이 네 군데가 바로 뭐야? 4대 문명지지. 그치? 그러니까 4대 문명지에서 최초로 도시가 생겼다는 거야. 옛날 옛적에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이 4대 문명지 중에서도 특히 누가 빨랐다? 메소포타미아. 네, 그렇죠. 얘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 너희들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4대 문명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그리스의 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의 도시를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폴리스야. 이것도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내용인데 너무 이런 것들이 앞서서 나오니까 선생님들 굉장히 좀 짜증은 나. 그렇지만 너희들은 알아는 둬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그리스의 도시들 그 다음에 4대 문명제 이런 도시들이 막 이렇게 나와. 그럼 너희들은 이거 고대 도시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딱 알아두고 가야 돼. 알았어? 그러면 고대 도시들이 했던 역할을 갖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정치의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농사를 지어요. 농업의 중심지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군사의 중심지며 또는 종교의 중심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써드린 내용은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의 폴리스를 한번 볼게. 너희들 그리스의 그 올림푸스 가디언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리스의 그 각 도시는 다 신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시가 하는 역할이 뭐야? 종교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 페르시아 같은 나라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군사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네 자신을 알아라 하면서 막 정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농사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의 중심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정치, 농업, 군사, 종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거 고대 도시구나. 이렇게 딱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써드리는 이 내용은 시험 문제 1타야. 굉장히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중세 시대가 돼요. 중세 도시. 여의들 이제 중세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공주 왕자 나올 때 그때를 생각하면 돼. 그럼 공주 왕자는 어디에 살고 있니? 지금 선생님이 뭘 그리는 것 같아? 선생님 뽀큐를 3개나 그렸다? 아니지. 지금 선생님이 뭘 갖다 그린 거냐면 성곽을 그렸어요. 그래서 중세도시는 성곽도시야. 성곽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성곽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골라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물건을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 아, 여기는 상업도시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근대도시예요. 자, 여러분들 근대도시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근대도시라는 것은 언제 이후가 근대도시냐면 바로 산업혁명 이후가 근대도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산업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근대시대 도시들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 그 도시에 다 뭐가 있냐면 공장이 있고 기계가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산업도시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대도시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현대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뉴욕이라든가 서울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봅시다. 일단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간다면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복합도시다. 복합기능도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복합기능도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뭐를 서비스를 갖다가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아프면 서울로 가요. 그렇죠? 그 의료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뷰티. 우리 뷰티 누굽니까? 우리 두준이. 그 다음에 우리 요섭이. 보고 싶어요. 그럼 서울 가가지고 콘서트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중심 도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갈 거냐면 바로 이제 도시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갈 건데 자, 시험 문제 도시화가 무엇이냐라고 서술해 보아라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절대 어렵지 않게 이제 서술을 하면 되는 건데 얘들아, 도시화라는 것 자체는 바로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도시로 변한다는 거야. 뭐가? 촌락이 도시로 변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도시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도시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잘 봐. 도시의 수다. 그치? 도시의 수. 도시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 그치?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인구라든가 또는 그 도시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생소한 개념이 지금 하나 나올 건데 잘 봐. 눈을 동그랗게 뜨세요. 눈을 네모나게 뜨지 말고 세모나게도 뜨지 말고 동그랗게 뜨고 봐. 자, 도시적 생활양식. 자, 뭐라고? 도시적 생활양식. 네, 약간 바이브레이션 주세요. 시작. 도시적 생활양식. 네, 그래서 도시적 생활양식입니다. 네, 생활 양식이 용식이 아니라 네, 생활 양식이에요. 생활 양식, 도시적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뭐하는 현상이다?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러면은 도시적 생활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건데 도시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있어. 촌락과 반드시 다른 모습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지하철에 꽉꽉 들어차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제 도시만의 그런 스타일들이 있잖아. 사람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막 환경이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게 바로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걸 도시화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 도시화가 뭐냐라고 서술해 보아라 하면은 선생님처럼 그냥 이렇게 서술해 버리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이 도시화는 크게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냐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도시화 3단계를 나눠가지고 정리할 건데 이 도시화 3단계 그래프는 시험 문제 1타야. 무조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인기가요 비키니 입고 나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1학년들한테는 뭘 한번 약속해볼까? 선생님 뮤직 탱크에 비키니 입고 진짜 나올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우리가 도시화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 네, 선생님 몸매를 생각하세요. 자, 선생님 몸매 뭐야? S라인. 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몸매처럼 S 모양의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
나온다면 아하 이거는 도시화 곡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총 몇 단계? 3단계. 몇 단계? 3단계. 지금부터 이제 정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봅시다. 자 일단 여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 단계, 도시화 초기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해. 도시화 초기 단계는 딱 보면 알겠지만 도시화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자 왜 그러면 여기는 농업사회야. 그래서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도시화라는 것 자체가 도시화율이라고 할게요. 도시화율이 굉장히 어떻다? 낮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는 도시화라는 게 없어. 그런데 갑자기 도시화가 되네 지금 미친 듯이. 그러면 이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때부터 산업화가 진행됐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꼭 기억할 것은 도시화, 즉 도시가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가냐면 산업화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이 도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느냐?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A가 뭐냐라고 물어봐. 그럼 너희들은 뭐라 그래야 돼? 산업화다. 그렇게 딱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가속화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2단계는 가속화 단계야. 그래서 이때는 아주 폭발적으로 이때는 뭐 된다? 그렇지. 도시화가 진행된다. 아주 폭발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왜 이 가속화 단계에서는 도시화가 아주 폭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때 한참 사람들이 뭐하기 때문에 이촌향도. 자, 이촌향도가 바로 뭐야? 내가 살고 있는 촌락을 벗어나서 어디로? 도시로! 네, 이동하는 거. 그게 바로 뭐야? 이촌향도.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기억해야 돼. 알아서 시험에 나온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볼까? 자, 이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드디어 이제 종착 단계야. 그러면 종착 단계라는 건 뭐냐면 이제 끝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자, 도시화가 어떻게 된다? 둔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화가 둔화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글자가 빠진 거냐면 도시화의 속도가 뭐 해야 된다? 둔화된다는 거야. 둔화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느려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시화가 느려진다는 거야. 도시화가 어느 정도 여기쯤 되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 국토의 한 80%에서 90%는 다 이미 도시가 됐고 촌락은 얼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도시화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시화할 데가 별로 없어서 이 도시화 자체가 둔화된다는 거야. 그런 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서는 오히려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역도시화 현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구의 유턴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좀 지쳐. 그러니까 너무 도시에서 사는 게 지치기 때문에 나 도시에서 안 살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촌락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역도시화 유턴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종착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화 단계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 지금 선생님이 써준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냐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어떤 모양새로 이루어졌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다라 그랬지. 자, 그것은 바로 뭐야? 1960. 뭐라고? 1960. 뭐라고? 1960. 1960이야. 1960년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뭐가 시작됐어? 도시화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어? 왜냐면 1960년대 이전은 뭐야? 농업사회. 1960년대부터 우리는 뭐가 됐기 때문에 산업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도시화가 시작됐다. 그러다가 자,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가 되면 이때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화 시대다라고 얘기해. 왜 그러냐면 전체 국토의 50%나 도시가 돼버렸어요. 응? 자, 그러다가 이제 자, 오늘날이 됐습니다. 자, 오늘날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거의 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자, 물어본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이거를 갖다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어느 단계라고 얘기해야 되지? 우린 종착이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단계다? 종착 단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냐? 90%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착했다. 이렇게 딱 보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종착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종착 단계에서는 대도시권 같은 것들이 막 생길 수 있습니다. 대도시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대도시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해주고 갈 거야. 자, 어디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아껴야 돼. 자,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우기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야. 칠판을 아껴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자.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디를 얘기할 수 있냐면 수도권을 딱 얘기하는 거야. 그치? 수도권. 야, 그러면 수도권은 어디니? 자, 수도권, 자, 지금부터 얘기해보면, 자, 피디님 얘기해보세요. 제가 써볼게요. 수도권 어디? 시작. 어디? 안양.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다시. 어디? 서울. 아이, 좋아. 서울특별시, 좋아. 서울특별시 들어가고, 그 다음. 서울, 대전. 아, 됐어. 대전은 지금 왜 들어가? 자, 서울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들어가야 되냐면, 인천광역시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들어가냐? 경기도야.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수도권은, 네, 앞에 있는 PD님이, 잘 모르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도권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지. 어디냐면 경기도,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옆에 서울,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안에 인천광역시. 그래서 요 세 개를 갖다가 묶어서 우린 수도권이라 그래. 그런데 일단은 수도권은 우리가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 우리나라의 뭐가 된다? 중심지가 된다라고 나와. 그치? 당연하지? 우리나라의 중심지는 바로 뭐야? 수도권이야. 그치?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정치 중심지. 맞아, 틀려. 맞지? 경제 중심지. 맞아, 틀려. 맞아. 문화의 중심지. 맞아, 틀려. 맞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왔을 때 외우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 딱 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수도권이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지 알아보면 돼. 수도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지워버리고 말았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수도권이라는 것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서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 주변의 그 도시들, 뭐 아까 피디님이 얘기했던 뭐 안양이라든가 또는 뭐 성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냐면 수도권이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권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지역이다 이런 뜻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묶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도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 수도권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원래는 그냥 서울밖에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수도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생겨났다는 거야? 서울 주변에 이런 성남, 안양, 고양 이런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런 애들을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위성도시라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위성도시 이게 뭐니? 지구가 있어. 지구 주변에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 애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달이 바로 지구 주변에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큰 행성 옆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 애들을 갖다 우리가 위성이라 그래. 똑같이 서울 주변에 이렇게 뺑글뺑글 있는 애들 바로 누굽니까? 안양, 성남 이런 애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위성도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수도권은 제일 처음에 뭐가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냐면 위성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위성도시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위성도시는 왜 만들게 된 거냐면 대표적으로 성남이란 지역이 왜 만들어진 거냐? 서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성남으로 보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서울이 해줘야 되는 기능을 성남이 대신해 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위성도시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서울의 기능을 분담해 주는 거야. 알았어? 자, 위성도시는, 자, 시험제 잘 나옵니다. 위성도시는 무조건 서울 주변이에요.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예요. 서울 주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부산 옆에도 위성도시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대도시 주변으로 얘기할게. 대도시 주변에 있다. 위성도시는. 그리고 또 위성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거야. 대도시의 뭐를? 기능을 분담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해. 시험 문제 위성도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해주는 도시다. 이 서술형 1타야.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어떤 기능을 분담하는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예를 들어서 자 성남이라든가 또는 지금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안양이라든가 또는 내 고향이라든가 이런 도시는 다 주거 기능이에요. 주거 기능. 주거. 자 무슨 기능이라고? 주거. 네 주거 기능. 주거 기능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성남에 대표적으로 분당 있죠. 지금 분당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냐 얘들아 분당은 아주 그냥 막 아파트 단지 천지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 했다는 거야? 주거. 주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인구 분산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천이나 자 그 다음에 안산이야.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얘들 공업도시야. 공업.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던 공장을 부천이나 안산으로 다 이동을 시켰어. 자, 그 다음에 과천이 있어. 과천은 어떤 역할? 행정.
너희들 과천에 뭐 있니? 정부청사 있지? 정부청사 원래 서울에 있었어. 그런데 그걸 갖다 과천으로 옮기면서 과천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위성도시야. 그래서 위성도시가 먼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발달되게 되느냐? 바로 이 위성도시 안에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신도시라는 것이 생겨.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성남의 분당. 자, 그 다음에 안양에 뭘까? 평촌. 지금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네, 선생님 얘기할게요. 내가 얘기할 거야. 네, 고향의 일산이에요, 일산. 자, 그러면 신도시가 뭐냐면 아주 선생님 쉽게 얘기해. 신도시는 그냥 대규모 주택단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파트 단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생긴 이유가 있죠. 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들이 막 생기면서 더 수도권은 막 커져가기 시작해. 그지? 그 다음에 수도권이 더 발달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교통이 편리해서 그래. 교통 편리. 이게 되게 중요해. 수도권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무조건 뭐가 편리해야 된다?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알았어요? 위성도시는 왜 위성도시가 된 거야? 교통이 편리해서 된 거야. 수도하고 수도 서울하고 서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위성도시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야, 수도권이 더 확대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수도권이 점점 가면 갈수록 확대됐다는 거야. 그러면 수도권이 왜 이렇게 확대됐느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와.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갈 거냐면 자, 도시의 인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하겠어. 자, 일단 보니까 보자. 자, 어떤 도시가 있어. 그런데 이 도시의 인구가 성장해. 그러면 그 도시에서 인구가 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제 대충 알아만 두면 돼. 도시가 성장하는 이유는 그 도시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왜 증가하냐면 예를 들면 행정구역 때문에 그래. 행정구역.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행정구역이 예를 들어 군이었어. 광주군이었어.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광주군이 광주시로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냐면 일단 군에서 시가 되면은 땅값이 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여기 투자할 목적으로 막 몰려와.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성장할 수 있고 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정부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으로 그곳의 인구를 이주시키기도 하고 또는 그곳에 여러 가지 핵심 산업들이 있을 건데 이 핵심 산업이 변화하면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수원인데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이 꽉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원의 인구가 갑자기 급증한 거야. 왜냐하면 삼성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삼성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인구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구멍은 뻥 뚫리겠지 수원에. 하지만 선생님은 수원에 계속 갈 거야. 선생님 수원 되게 자주 가거든요. 선생님은 삼성이 나간다고 해도 수원을 계속 사랑할 겁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원에 오줌골목이라고 있어요.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그 오줌골목 찌링내 굉장히 심한 골목이 있는데 거기 순댓국이 되게 맛있는 전설의 새 집이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 돼지의 아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곳을 갈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도시의 인구가 성장하거나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 성장으로 본 도시를 갖다가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인구 성장에 따라서 인구가 얼마나 인구가 성장했는가 요거에 따라서 한번 도시를 나눠 본다고. 일단 첫 번째는 인구가 아주 급증한 도시가 있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급증한 도시.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급증한 도시는 가만히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촌양도 현상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촌양도 현상 때문에 어디로 몰렸을까? 가장 대표적인 두 곳이 있습니다. 시험제 1타야. 일단 수도권이야. 그치? 여기에 몰렸어. 그 다음에 어디에 몰렸을까? 남동 임해 지역에 딱 몰려버립니다. 남동 임해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을 했어. 어디야? 여기라고 했지? 여기 포항, 울산 이런데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울산 이런데 가면 굉장히 정말 잘 살아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 남동 임해 지역 여기는 인구가 아주 급증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 왜 급증하게 되었느냐? 사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막 주도해가지고 야 여기다 공장 지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 짓고 그 다음에 남동 임해 공업 지역에다 공장 바바바박 지어라 해가지고 거기다 공장 바바박 지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일하러 바바박 가니까 거기가 바바박 성장하게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이거 알아두고 가야 돼. 인구가 이렇게 급증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인구가 성장한 도시도 있어. 야, 얘들아, 점진적이란 말이 뭐니? 이거는 뭐냐면 차근차근 인구가 성장했다는 거야. 그거는 바로 뭐냐면 지방의 중심 도시예요. 지방의 중심 도시. 꽤 지방에서 알려진 도시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춘천이라든가 또는 뭐 전주라든가 이런 곳들은 아주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지방의 중심 도시.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온 애가 있어요. 누군지 알아? 얘야. 3번.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인구가 지금 뭐 하냐면 정체.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해. 그러거나 심한 곳은 뭐 하느냐? 감소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의 특징을 갖다가 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교통에서 뭐 한 거야? 벗어났어. 교통의 중심지에서 벗어난 일종의 지방의 중소도시야. 자, 봐라.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굉장히 잘 헷갈려.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틀리는 거야. 내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줄게. 자, 얘하고 얘를 헷갈려버리면 안 돼. 점진적 인구 성장 도시는 지방의 중심 도시야. 근데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도시는 지방이 그냥 중소도시, 쬐끄만 도시라는 거야. 중심 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다.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이런 페이크에 낚이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낚이지 마세요. 자, 이런 지역은요, 교통에서 벗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김천 같은 곳이야. 옛날에는 김천이 굉장히 잘 나갔었어. 근데 지금 김천이 못 나가. 김천 사는 친구 있습니까? 괜찮아요. 네. 선생님이 김천 사는 친구, 뭘 해주지? 김천 사는 친구. 피디님, 제가 김천 사는 친구를 위해서 뭐 해줄까요? 가슴이 아플지도 모르니까. 뭘 해줄까요? 김치요. 아, 김치. 이거 괜찮네요. 네, 선생님 이런 걸 좋아해요. 알았어요. 김치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김천 같은 도시야. 그러니까 이런 도시는 뭐냐면 교통이 발달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지 않아서 여기 완전히 그냥 깡촌이 돼. 아니, 미안해요. 그냥 촌락이 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김천 같은 도시 있어요. 선생님 김천 사랑해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런 교통에서 벗어난 지방의 중소도시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광업도시죠. 광업도시. 그치? 그러니까 석탄 산업이 쇠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석탄을 많이 썼어. 왜 그러면 이제 연탄 같은 거를 뗐기 때문에 석탄을 많이 썼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석탄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탄 산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그 광산이 있었던 도시들이 다 이렇게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뭐 태백이라든가 뭐 정선이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했다라는 특징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인구 성장한 그 도시들을 봤는데 특히나 이 인구가 급성장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한 그 도시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알아보니까 자,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자, 대도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 대도시는 여러분들 인구가 굉장히 급증했지. 근데 왜 인구가 급증했는가 했더니 얘는 산업화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산업화의 영향으로 자, 뭐야? 이촌양도 현상으로 미친 듯이 뭐 한 거야? 대도시가 돼버린 거야.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버린 거야. 그래서 대도시가 됐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거나 또 인구가 급증한 도시를 보니까 대도시 주변에 뭐야? 야, 얘들아. 대도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 그랬지? 위성도시. 아,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딱 떠오른 친구들은 굉장히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야. 이게 안 떠오른 친구들은 지금 떠올리면 돼. 선생님 이렇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 좌절할까봐. 네. 자,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들. 그치?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성도시 특징은 첫 번째, 무조건 어디 주변? 대도시 주변이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통이 편리해야 돼. 교통이 불편하면 위성도시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이때 위성도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뭐라고 해야 돼? 대도시의 기능분담. 내가 아까 설명해줬지. 이게 지금 떠오른 친구들은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산업도시들이 있어. 산업도시들은 대부분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느냐? 정부의 산업화 정책이야. 이게 되게 독특한 건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장이 자기가 공장을 지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지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도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여기다 지어! 해가지고 지은 거야. 알았어?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산업화 정책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런 산업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갖다 보니까 일단 수도권 공업지역이 있어요. 자, 수도권 공업지역입니다. 수도권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하겠지. 여기는 어떻게 성장하게 된 거냐면 원래 공장이 서울에 있었어. 자, 그런데 서울에서 이거를 다 못하니까 이거를 주변의 어디? 안산이나 또는 어디로 보낸 거야? 시흥 같은데 이런 데로 보낸 거야. 알았지? 첫 번째 공업단지는 수도권 공업단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수도권 공업단지는 어떻게 성장했다고? 서울에 있었던 공장을 주변에 있는 안산이나 시흥, 화성 이런 데로 보낸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업단지는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남동임의 공업단지야. 얘들아, 남동임의 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그지였거든. 근데 우리나라를 다 먹여 살린 게 남동임의 공업단지거든. 왜냐면 얘가 24시간 풀가동해가지고 미친 듯이 수출 수입을 했어요. 얘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자, 남동임의 공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엄청난 장점이 있어. 그거는 바로 뭐냐면 교통이 엄청 편리해.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적지. 그러니까 자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원료라고 하는데 이 원료를 수입해와. 그런 다음에 그 원료로 뭘 만들어? 제품 만들어. 그래서 외국에 이걸 갖다 뭐해? 수출해. 이거에 굉장히 유리해. 왜? 남동, 임해,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와서 그걸로 제품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무역을 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건 대가리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봐. 이런 식이야.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철광석을 이만큼의 200원에 사와요. 원료를 그렇게 수입해와. 그러냐면 그걸로 우리는 이거를 막 잘라가지고 뭘 만드냐? 노트북을 만들어. 노트북 한 100대는 만들 수 있어. 그 정도 철광석 가지고. 그러면 노트북 한 대를 브라질의 도로 200만 원에 팔아버려요. 제품의 수출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빵 번 거야. 알았지? 브라질한테는 비밀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남동임의 공업단지. 원료 수입 제품 수출에 유리하다. 남동임의 공업단지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시험제 1타야. 그럼 너희들은 원료 수입 제품 수출에 유리하다. 이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게. 얘는 우리나라 최대의, 우리나라 제1의 중화공업단지야. 우리나라 제1의 중화공업단지. 일단 선생님이 참고로 잠깐 얘기해주면 공업에는 경공업, 중화공업, 첨단공업이 있어. 첨단공업은 그 노트북이나 또는 컴퓨터 이런 거 만드는 거고 경공업은 뭐냐면 기술이 적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안 돼. 근데 중화공업은 중자 무거울 중자야.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투자돼. 그러니까 이런 거 돈이 다 되는 거야. 석유, 제철, 자동차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남동임해공업단지에서 다 돈을 벌었다는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서해안공업단지인데 이 서해안공업단지는 서해안 주변에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서산이라든가 또는 당진이라든가 이런 곳입니다. 서해안공업단지는 왜 성장했냐면 최근에 석유화학 이걸로 성장했어요. 석유화학.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지금 선생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했다.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반드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시험 기간 피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응원하고 그 다음에 닥치고 공부하는 거야. 이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너희들 마음속에서 되게 불안할 수 있어. 나 그동안 너무 많이 놀지 않았나? 지금 공부한다고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떠냐면 핸드폰의 유혹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 책을 폈는데 너무 공부하기 싫은 거야. 이런 마음들이 굉장할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시험 기간이 되면 뉴스가 재밌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쵸? 뉴스와 막 신문까지도 재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치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핸드폰
부셔야 되는 거야. 핸드폰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맡겨버려. 진짜 맡기고 핸드폰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데 그 핸드폰 안 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한테 맡기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참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다. 무거운 물건이 있어. 내가 근육이 없어. 들 수 있니 없니? 못 든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운동해. 그러면 점차 뭐 하는 거야? 근육이 계속 붙고 붙으면 그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듯이 공부에도 근육이라는 게 필요해. 내가 처음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잡념이 많이 들고 나 너무 하기 싫어. 그래도 하는 거야. 억지로라도. 앉아있기라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그 공부의 근육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 공부의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 앉아있긴 해야 돼.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내 마음을 괴롭혀. 공부 넌 할 수 없어. 그리고 너는 지금 공부하면 늦어. 이런 마음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하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겨서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 이미 승리한 거야. 알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거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선생님 같은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왜 있는 건데? 내가 왜 있는 이유가 뭘까? 선생님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먼저 생겨서 너희들을 먼저 이끌어간다는 거잖아. 당연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욕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귀엽게 뭐라고 욕해줄까요, 피디님? 왜요? 피디님 얘기해보세요. 빨리 얘기해봐요. 피디님! 욕하면 안 돼요, 강의 중에. 욕하면 안 돼요, 강의 중에. 저희는 절대 선생님이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 거냐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지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